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자격증 준비하시는 중에 어려운 수학 문제, 어려운 개념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고 싶으신 적 있으시죠? 자격증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어려운 수학과 어려운 개념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그리고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자기 유도의 개념과 발전기의 원리, 전동기의 원리, 그리고 자기장의 개념을 세워서 우리가 실생활에 전기를 사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전기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수학을 못하는 과학자로 더 유명하신 분이시죠? 바로 패러데이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 아마 생각이 조금 바뀌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전자기 시대를 연 물리학의 두 거장, 패러데이와 맥스웰에 실린 내용 중에 패러데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데이는 1791년 9월 22일에 영국의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지금 시대로 비교하자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선 이런 가난한 환경에서도 패러데이 가족은 굉장히 화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죠? 아무튼 패러데이의 집은 가난해서 패러데이가 13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쯤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부터 알바를 시작한 거예요. 패러데이가 처음 일한 곳은 제본소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본소는 작가들이 원고를 갖다 주면 그 원고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직접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본소는 서점과도 같은 역할을 한 거죠. 패러데이는 제본소에서 일을 하면서 들어오는 원고를 시간이 날 때마다 읽기 시작합니다. 이때 읽었던 책 중에 아이작 와츠라는 목사가 쓴 자기개발 서적 정신의 개발이란 책을 읽고 패러데이는 배움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역시 성공에는 독서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든지 배우고 쓰고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제인 마르세라는 작가가 쓴 화학에 관한 대화라는 책을 읽고 물리학에 빠지게 돼요. 이때부터 패러데이는 과학자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강연은 돈을 빌려서라도 티켓을 구해서 보러 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메모하고 연구하고 직접 실험까지 해봅니다. 이런 거예요.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한 사람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과학에 관련된 학원에 다니면서 메모하고 자신이 알지 못한 내용은 이해가 될 때까지 탐구하고 연구하고 심지어 실험까지 해본 거죠. 대단하죠? 이렇게 하면서 패러데이는 자신이 메모한 것을 가지고 책을 만들게 됩니다. 제본소에서 일했으니까 책 만드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만들었던 때 패러데이의 나이가 20세 초반이었다고 하는데 그 제본한 책이 4권씩이나 됐답니다. 이것만 봐도 패러데이는 엄청난 양의 메모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패러데이는 이 과학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커서 이 과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왕립과학연구소라고 있었는데 이곳에다가 패러데이가 만든 책 4권을 자신이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내가 삼성 스마트폰 만드는 곳에 입사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에 대한 이론을 책 4권의 분량으로 정리를 해서 그 삼성전자에 보낸 거예요. 쉽겠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건데 이런 대목을 보면 패러데이의 대단한 의지와 실행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때 패러데이가 보낸 그 책 4권을 그때 당시 왕립과학연구소에서 제일 잘 나가던 험프리 데이비라는 과학자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패러데이는 그 험프리 데이비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시력을 잃었을 때 실험했던 내용을 메모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패러데이는 과학자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패러데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업적을 남길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겠죠. 1800년도 초반만 해도 과학자들은 전기와 자기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덴마크의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우연히 전선 옆에 나침판을 갖다 놨는데 나침판이 전선과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때만 해도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패러데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패러데이는 실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발판으로 실험을 발전시켜서 일생일대의 업적을 남깁니다. 바로 전기가 자기를 유도하고 자기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패러데이가 이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아인슈타인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인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겁니다. 패러데이가 발견한 현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개발되고 일상생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전동기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 여러 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이론들의 기초가 되는 실험들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업적을 보면 전자기학의 아버지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패러데이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로 인정을 받았을 때도 간단한 수학 연산밖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과학자들은 수학을 기본적으로 배웠고 과학적인 현상을 수학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무시를 받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정을 받기까지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패러데이는 자신의 방법으로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과학 현상을 증명해냈습니다. 즉 자신의 결정적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서 개발시킨 거죠. 패러데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홈런왕 이승엽 선수, 처음엔 투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번한 왼손 팔꿈치 부상 때문에 투수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타자로 전향을 했답니다. 아무리 야구를 잘한다 해도 투수로 활동하던 선수가 타자로 활동하면서 인정받기 쉬웠을까요? 분명 쉽진 않았을 겁니다. 이승엽 선수가 타자로 인정받기까지 연습량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발로 전 세계 축구장을 뛰어다닌 박지성 선수. 오랜 시간을 뛰어야 하는 축구에서는 평발이 결정적인 단점이죠. 박지성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전략을 구상하고 메모하면서 연습하고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쓸데없이 오래 뛰는 상황은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성공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꼭 배워야 하는 정신자세 아닐까요?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기 관련 자격증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수학이나 어려운 개념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어려운 수학을 알아야 하고 어려운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준비한다면 자격증 취득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격증 취득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